마음으로 보아야 잘 보인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야. 안녕하세요. 그림으로 말 걸기의 작작이입니다. 책 속 세계와 일상 속 세계, 꿈속 세계의 경험을 그림으로 기록하고 말 걸기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책 속 세계를 그림으로 말 걸기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과 한때 어린이였던 어른들을 위한 동화. 시간이 지나도 가슴 안에 빛으로 반짝이며 아름답게 그려진 생쥐치 페리의 어린 왕자입니다. 책의 시작은 비행기 조종사인 내가 어릴 적 첫 1호 작품으로 그린 그림의 이야기에서부터입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이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모자라고요? 책 속의 나는 어른들이 말하는 모자를 그린 게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을 그린 거라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아이들과 미술 수업을 하면서 첫 번째 그림을 보여주며 무엇으로 보이는지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몇몇의 아이들은 즉각적으로 모자라는 대답을 했고, 어린 왕자 책을 접한 몇몇의 아이들은 코끼리를 꼴깍 삼켜 뚱뚱해진 뱀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또 어떤 아이는 그림을 뒤집어 보며 어항이라고 말하기도 했고, 어떤 아이는 옆으로 그림을 보이면서 동생을 임신한 우리 엄마라고도 해서 모두들 까르르 웃었답니다. 어린이들이 바라보는 그림에 대한 안목이 대단하지요? 어린이들은 정해진 틀에 맞춰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틀이 없는 안을 투명하게 바라볼 줄 아는 마음의 눈이 있다는 생각을 했네요. 책 속의 어린 왕자가 그러하듯이요. 어린 왕자는 소행성 B612호에 살면서 화산을 청소하고 바오밥 나무 뿌리 캐는 일을 하고 우연히 생긴 장미꽃을 정성껏 돌보며 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어린 왕자는 자신을 귀찮게 했던, 하지만 뒤늦게 숨은 따뜻한 마음을 알게 되었던 장미꽃을 뒤로하고 여행을 떠나지요. 제가 그리고 있는 첫 번째 별에는 왕이 살고 있는데 모든 사람을 신하로 여기고 자신이 내린 명령에 복종해야만 하죠. 어린 왕자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조차도 자신의 권력으로 다 이루어진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왕을 뒤로하고 떠납니다. 두 번째 별에는 허영심 가득한 남자가 살고 있는데 누구든 자신을 찬양해주고 자신이 제일 잘났기 때문에 칭찬해 주어야만 한다고 하죠. 어린 왕자는 그 또한 이상한 어른이라 생각하며 별을 떠납니다. 자기애가 정말 강한 인간상이지요? 세 번째 별에는 술꾼이 살고 있는데 술을 왜 마시냐는 물음에 술꾼은 부끄러움을 잊기 위해 마신다고 말하죠. 어린 왕자가 뭐가 부끄러운지를 묻자 자신이 술을 마시는 게 부끄럽다 답하지요. 세상에 악이 되는 술을 없애기 위해 자신의 희생으로 술을 다 마셔버리겠다던 대학 선배가 떠올랐네요. 어이가 없어진 어린 왕자는 다시 여행길에 오릅니다. 네 번째 별에는 바쁜 사업가가 살고 있는데 수억의 별을 소유하고 있고 그 별들의 수를 세고 계산하면서 관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죠. 하지만 어린 왕자는 발견만 하면 다 자신의 소유가 된다는 사업가가 별들에게는 하나도 유익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다시 길을 떠납니다.
5번째 별에는 가로등 하나와 그걸 켜는 사람만이 살고 있는데 그 정도의 자리밖에 없을 만큼 가장 작은 별이죠. 가로등 켜는 사람은 지시사항이라며 밤낮이 1분마다 바뀌기 때문에 1분에 한 번씩 불을 켜고 끄기를 쉴 틈 없이 반복합니다. 부지런함도 좋지만 자신이 세워둔 원칙과 틀에 갇혀서 정작 중요한 휴식과 여유를 잃어버린 것 같네요. 6번째 큰 별에는 지리학자가 살고 있는데 책상을 떠나지 않고 탐험가들의 기억만으로 소중하고 영원하다는 것들을 큰 책에 기록하는 일을 하죠. 정작 자신의 별에는 무엇이 있는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지 않습니다. 어린 왕자는 7번째 별 지구로 갑니다. 어린 왕자가 도착한 곳은 사막. 그곳에서 뱀을 만나고 뾰족하고 험한 산봉우리들을 지나 정원에 활짝 핀 수많은 장미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단 하나뿐이라고 여겼던 자신의 별에 있던 꽃이 그저 평범하고 흔한 꽃이었다고 생각하며 울어버리죠. 그때 나타난 여우는 길들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린 왕자는 자신이 길들였던 장미꽃이 길들이지 않은 정원의 많은 장미꽃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기서 여우의 유명한 명대사가 나오죠.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보인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야. 네 장미꽃이 그토록 소중하게 된 건 내가 그 꽃에 들인 시간 때문이야. 사람들은 이 진리를 잊어버렸어. 하지만 너는 이 말을 잊어서는 안 돼. 네가 길들인 것에 대해 넌 언제까지나 책임이 있는 거니까. 너는 네 장미에 대해 책임이 있어. 사춘기 때 친구에게 편지 쓰면서 많이 인용했던 문구였지요. 비행기 고장으로 사막에 머물렀던 비행기 조종사 나는 느닷없이 어린 왕자를 만나게 됩니다. 첫 만남에서 양을 그려달라는 어린 왕자의 재촉에 결국 양이 들어있다며 3개의 구멍이 나 있는 상자 그림을 그려주지요. 어린 왕자와 나는 그렇게 서로를 알아가게 됩니다. 함께 지내는 동안 보물을 찾아가며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만 볼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함에 공감하고 서로 깊은 신뢰를 하게 되지요. 그러나 어린 왕자에게 길들여졌던 나는 슬프지만 자신이 길들였던 장미꽃에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어린 왕자를 떠나보냅니다. 어린 왕자는 지구에서 처음 만났던 뱀의 도움으로 천천히 쓰러지며 사라지지요. 이 책은 한때는 어린이였음을 망각해버린 어른들의 메마른 세상. 정작 무엇을 찾고 싶은지 알지 못하면서 급행열차에 몸을 싣고 가는 어른들의 현실 세계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가슴 안으로 퉁 울리네요. 살면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마음의 눈으로 본다는 게 무엇인지 곰곰 생각하게 됩니다. 어린 왕자는 2015년에 개봉했던 애니메이션도 있는데요. 책의 뒷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처럼 할아버지가 된 비행기 조종사와 성장한 어린 왕자를 만나볼 수 있답니다. 오늘 밤하늘을 한번 볼까요? 어린 왕자가 사는 별, 웃고 있는 별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 그림처럼
여러분과 제 마음 하늘 안에 늘 반짝이고 있을 어린 왕자가 정성껏 장미꽃에 물을 주고 있겠죠? 오늘은 총총 작은 별들이 반짝이는 우주를 배경으로 책 속에 등장하는 크고 작은 별들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담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책을 읽고 어떤 내용을 마음에 담으셨나요? 그림으로 말 걸기에 작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